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 구윤철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죠. 많이 부족하다.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꾸겠다. 좋은 대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하기보다 단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주식시장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며 내는 세금은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거래세가 유일한데요. 우리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율 0.15%를 냅니다. 단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 거래세를 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주식 거래라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인은 주식 투자를 하면 거래세를 내진 않고요. 대신 주식 투자로 이익을 봤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세금도 없는 거죠. 또 거래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에 중점을 뒀다면 미국은 투자 및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 구조를 짰습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자 문화를 다르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주식 양도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바로 단기 양도소득과 장기 양도소득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주식을 사 1년 이내에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 소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년 이내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분은 연봉 1억 원의 사람과 같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투자한 지 1년이 지나 주식을 팔았다면 우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미국인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와 이상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분명한 동기가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개인 투자자 중 고소득자를 구분해 추가적인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순투자 소득세라고 합니다. 미국인은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과 함께 다른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익 손실 상계입니다. 이익 손실 상계는 같은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플에 투자해 100만 원을 벌고 코카콜라에 투자해 5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인 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돈 잃었는데 세금까지 낸다면 막 속 쓰리겠죠? 그러나 더 대박은 일반 소득 공제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손실이 이익을 초과해 돈을 잃었다면 잃은 만큼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제외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연간 3,000불, 한화 약 440만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연봉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올해 주식 투자로 4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저는 5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외한 4,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으니 세금이라도 덜 내라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앞서 일반 소득 공제는 1년에 44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잃었다면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만 원은 그대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 투자자는 손실 2월 제도를 통해 나머지 660만 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손실 2월이라고 하고요. 즉 첫 번째 손실액 1,000만 원 중 440만 원을 일반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 혜택을 주고요. 다음 해에 또 440만 원, 그리고 다음 해에 나머지 120만 원을 일반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돈 잃었으니 속쓰리잖아요. 국밥 한 그릇 먹게 해주는 그런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식 투자를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너 또 투자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즉 미국은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익 손실 상계, 일반 소득 공제, 손실 2월이라는 제도를 설계했고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시 우대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물론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편이고요. 또 주식 거래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제외하면 우리는 정말 내는 세금이 거래세 0.15%밖에 안 되잖아요. 또 매도 금액에 거래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또는 잃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문제는 돈을 잃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좀 짜증이 날 뿐이겠죠. 자,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한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면 거래세로 3만 원을 냅니다. 반대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500만 원이 된다면 세금 7,500원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절대적으로 적게 내는 편이에요. 단, 돈 잃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짜증이 날 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금의 이 세금 구조로는 주식 투자에 돈을 끌어오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책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걷는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세금을 이용해서 유도책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번처럼 세금을 조금만 건드리며 막 주식시장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미국식으로 세금 구조를 짜면 논리는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주식 투자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이 절대적으로 커집니다. 반발이 심해지겠죠. 특히 올해같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면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아주 커집니다. 미국식 세금 구조를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기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즉 세금 구조를 변형하는 게 아닌 혜택을 줘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축제를 잘 해내고 있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의 코스피는 역사상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는 주식시장이 변화 기대감에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현재까지 상승한 상승분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가 살아나야 또 현재 상승분을 지킬 수 있겠죠.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또 실제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